네, 반갑습니다. 전편 영상과 이어서 이제 계속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편 영상에서는 좀 더 우크라이나 상태라든지 이런 현황 체크, 이런 시황 체크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유가의 종류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략 비축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유 사사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런 정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정유 사사에 대한 이런 재무제표도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유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가 상승이 이제 여러 정유사나 이런 쪽의 수익 구조나 이런 곳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래 정제 마진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가 상승에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임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의 이런 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 기사부터 보시면은 정유업계 지금 고유가 장기화에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재고평가 이익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실적 상승이 예상된다. 근데 하지만 장기화될 시에는 수요 위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들도 이제 뭐 유가 급등 중에 정제 마진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촉각이 이제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실적 감소가 우려가 되면서 연료비나 매출 원가가 6%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정제 마진이 악화되면은 이제 5월 가동률을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이제 CDU 가동률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동률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는 이제 만약에 정제 마진이 악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굳이 CDU 가동률을 갖다가 높게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괜히 이제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동률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 아까 전에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나프타 가격도 이제 같이 치솟고 있다라는 거. 항공업계나 이쪽도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앞에서 다 이제 얘기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방금처럼 이렇게 뉴스 이런 기사들에 따라 가지고 좀 더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그 정유 사사의 대표적인 이런 이제 재무제표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는 매출액이 괜찮았죠. 네, 영업이 또 이제 나쁘지 않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근데 2020년 12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완전히 그냥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유가 가격이 마이너스 찍히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유가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해서 한창 코로나가 이제 많이 그거 할 때죠. 그래서 유가 가격이 완전히 마이너스를 찍을 때 그때가 202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SOL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SOL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9년도하고 18년도 견고하게 전부 다 매출이 괜찮았습니다. 네, 괜찮았는데 근데 20년도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매출액이 많이 뚝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완전히 적자가 나버린 상태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20년도에 있었던 이제 석유 유가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가 찍어질 때 그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조금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우리가 이 정유사의 이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는 바로 위에 있는 정제 마진하고 재고 평가 손익을 갖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정제 마진은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제를 하고 나서 남는 이윤을 보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평가 손익이라는 거는 이 석유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우리는 수입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직접 이렇게 석유를 갖다가 이제 추출을 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석유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재고를 갖다가 사오게 되는데, 이 재고를 갖다가 이제 오게 되면서 이걸 갖다 가지고 오는 이런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정제를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대한 그런 이제 가격 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격 변동에 대해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손익을 이제 내리는 것인데,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석유를 갖다가 이제 사오게 되면은 보통은 20일에서 25일 정도가 걸립니다. 네, 지금은 이제 물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물류되는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보다 조금은 더 걸릴 텐데, 평균적으로 20에서 25일, 네, 많게는 30일에서 35일까지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정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이런 이익 반영이 되는 거는 40일에서 45일 정도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정제 마진이라든지 재고 평가 손익이 굉장히 이제 정유사에서는 중요한 역할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CDU 가동률하고 이제 고도화 설비가 따라서 또 이제 수익 구조가 조금씩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DU 가동률이 얼마나 되느냐,
네, 그러니까 CDU 가동률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유사 입장에서는 정제 마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고도화 설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일반 이제 정유에서 나오는 40%나 나오는 벙커 CU를 갖다가 좀 더 고도화 설비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그런 휘발유라든지 다른 이런 이제 가격이 더 좋은 그런 이제 부산물들을 이렇게 추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유사를 갖다가 이렇게 체크를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정제 마진이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재고평가 손익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제사를 체크를 할 때, 정유 산업을 갖다 체크를 할 때는 무조건 이제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밑에 있는 내용처럼 이 정제 마진이 어떤 식으로 해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는 유가 가격이 적정치가 아니죠. 평균적으로는 이제 보통 55달러, 50달러에서 55달러에서 많게는 60달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가격이 이제 많이 쌀 때는 이제 40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데, 근데 지금 예전에 코로나 상황을 보시면은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나 이런 것들 많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이 다 위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이제 웅크러들고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석유나 이런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석유는 이제 그대로 생산을 만약에 이제 100%만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수요가 100%를 못 따라가는 거죠. 네, 수요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만약 50%로 떨어졌다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석유나 이런 재고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유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굉장히 상승한 상황이죠. 오히려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은 많아지는데, 근데 그것에는 공급이 줄어들게 되었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유가가 조달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유가가 전달되는데 더 이제 어려움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악재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석유를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재고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갖다가 이제 10달러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10달러에 샀는데,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5달러씩 상승해서 이 재고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될 때 50달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재고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10달러에 샀는데 50달러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재고가 이동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고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국내 유가도 이제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 국제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일단 정제 마진이 상승을 해요. 왜냐, 10달러에 사온 걸 50달러에 이렇게 팔 수가 있으니까. 뭐 물론 실제로 50달러에 파는 건 아니겠죠. 네, 국제적인 휘발유 값도 있을 거죠. 경유값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는 또 이제 마진도 뭐 이제 우리가 뭐 이 정유사 입장에서 정제를 하고 이렇게 또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이제 그런 가격이 발생을 하겠지만, 근데 그만큼을 갖다 채울 수 있는 마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유가가 상승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상황이 바로 정제 마진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정유사의 수익은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정제 마진 올라가서 이제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딱 요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유사 입장에서는 사실 유가가 올라가면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유가를 갖다가 이제 기름을 많이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사야 되는 입장이지만,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때 사온 가격보다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제 마진이 남게 된다라는 거는 수익과 훼손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올라갔을 땐 정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호재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유가 하락.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유가가 하락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재고의 가치는 하락하게 돼요. 원래 우리가 이제 이 재고를 갖다가 10달러에 사왔는데 갑자기 이제 이 석유가 1달러로 바뀌어버린 거야. 내려가 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고 가치도 하락하게 되면은 국내 유가도 같이 하락을 하겠죠. 네,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제 정제 마진은 하락하게 되죠. 왜냐, 그 우리가 이제 비싸게 주고 사왔으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주고서 오히려 그 자기들이 돈을 더 쓰면서까지 정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정유사가 수익은 악화되게 된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유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구조로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게 뭔 소리냐? 유가가 만약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상승할 때 이제 상승해서 좋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샀는데, 근데 결국에는 또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니까 다시 제자로 찾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순간에 샀던 이제 재고 가치는 높은 상태로 그냥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수익 개선도 이렇게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가가 하락을 했다 해서 정유사가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닌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유가를 가져가 사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유류세가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휘발유라든지 경유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1리터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1,600원을 낸다. 그러면 그 중에서 60%는 세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유류세가 이런 것들이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휘발유나 이런 경유 가격이 이제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사실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유류세나 이런 것들이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유사의 이런 이제 정제 마진부터 해서 이런 이제 그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그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이제 정유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그 판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이제 안 생긴다라는 거죠. 네. 이게 완전히 이제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세금에 유류세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 재고 가치나 이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사의 수익이 많이 악화되는 구조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조건 상승한다 하락한다 해서 그 정유 수익 개선이 이제 무조건 고정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보면은 고유가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긴장을 된다고 해요. 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 대로 보면은 유가가 상승한다고 보면은 당연히 이제 좋은 거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가가 과도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석유나 이런 유가를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도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은 이제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름값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차를 많이 안 타고 다니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정제를 하는 이런 이제 정유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수요에 맞춰서 이제 또 가동률을 돌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가동률은 그대로 하게 되면은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수익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가 되기 때문에 돈은 또 주고 정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이런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CDU 가동률을 이제 떨어뜨리게 됩니다.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석유를 수입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유가가 너무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0달러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 석유로 갖다가 이제 수입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제 마진이 안 남게 되는 거죠. 그 수입을 하는 그 자체 그 재고로 갖다 가져오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정제 마진이 발생해서 이렇게 수익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구간은 4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제 마진이 4달러 이상은 남아야지 이제 정유사 입장에서도 이제 수익이 남는 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제 마진 올라가긴 하지만, 근데 그만큼 이 원자재 자체를 갖다가 수입하는 그런 리스크도 감수는 하고 이렇게 수익 구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 유가 하락이 사실은 정유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정제 마진과 재고 평가 손익.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내용들만 잘 파악하더라도 이제 정유사나 이런 정유 개혁에 있어가지고 이런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아니면 이제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 이런 전쟁이 굉장히 이제 석유 가격에 악재를 이제 작용하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석유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금 석유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갈 수는 없는 이유가 지금 만약 유럽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사실 지금 우리 전체적인 글로벌 이제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상황이에요. 네. 그 아직까지는 이제 글로벌적인 사회에서는 이제 석탄이나 석유처럼,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제 석유나 석탄처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못 받쳐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한번 언급했었지만, 그 지금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가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화력 발전소나 석탄이나 석유처럼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고효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당분간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석유 가격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석유나 석탄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이제 관련주들은 충분히 이제 상승이나 이런 것들에는 여력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겠죠.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네. 정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비싸고 이제 리스크가 크게 작용해서 지금 그만큼 위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갖다 반복하지 않으려고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제 더더욱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좀 더 이제 많이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열 이런 것들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그 러시아에서 입장에서도 이제 겪어봤듯이 그런 이제 에너지에 대한 그런 악재를 갖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해소를 빨리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의 발전이 조금 더 빨리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증시는 전체적으로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은 반등을 주는 상황이긴 한데 뭐 다우존스나 뭐 나스닥 그다음에 뭐 프랑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을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네, 조정 굉장히 크게 줬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석유나 석탄처럼 이렇게 고효를 내는 그런 에너지 자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관련주들이 조금 더 상승을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때마침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성장주나 이런 쪽들, 기술주나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더 많이 받쳐줄 수 있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정말 러시아가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디폴트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글로벌 전체 이런 시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그런 국면들, 네, 그런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면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 전환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또 하나의 이런 이제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투자처를 갖다가 미리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유나 이런 관련 업종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영상도 이제 빠르게는 못 올려드는 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산업적인 측면을 공부하시는 거 네, 요런 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종목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지수나 이런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네, 물론 중요하지만 네, 요런 시황이라든지 요런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은 그런 밸류 체인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그 밸류 체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음 성장, 이런 다음 성장, 또 다음 성장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다 계속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이 차트라든지 기술적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 분석, 네, 요런 시황적인 분석도 이제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느낍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성공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